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. AI 학습이랑 저작권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미국 법원 판결 자료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오픈 AI 경쟁사로 요즘 뜨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있잖아요. 아, 네네, 엔스로피. 거기 AI 클로드 훈련시키면서 작가들 책을 그냥 막 썼다는 사건인데, 맞습니다. 무단 사용 논란이 있었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법원이 AI 학습 자체는 뭐 괜찮을 수도 이렇게 보면서도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냐 여기에 딱 제동을 건 거예요. 네,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AI가 책을 배우는 건 공정 이용일 수 있는데 그 책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뭐 이런 거죠. 그렇죠. 첫 판결이라 앞으로 영향이 클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판결 한번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. 우선 판결 내용을 좀 보면요. 엔스로픽이 저작권료 안 내고 책을 AI 훈련에 쓴 건 맞는데 법원이 공정이용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. 이게 좀 눈에 띄어요. 네, 맞아요. 윌리엄 알서 판사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? 네, 일단 법원도 엔스로픽이 허락 없이 저작권 있는 책을 쓴 거,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. 그렇죠. 승관 맞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 AI 모델이 학습해서 내놓은 결과물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원본 책의 어떤 창의적인 표현? 이걸 그대로 복제한 건 아니다. 이 점을 본 거예요. 아, 그대로 베낀 건 아니다. 네. 그래서 알서 판사는 이걸 변형적 이용, 영어로는 transformative use라고 판단한 거죠. 변형적 이용이요. 네. 미국 저작권법 보면 공정 이용이라는 게 원작에 뭔가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를 더하는 거? 예를 들면 비평이나 패러디 같은 거예요. 네. 그런 변형적 사용은 허용하거든요. AI 학습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AI 결과물이 원본 책의 시장 가치를 직접적으로 막 해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본 거고요. 아하. 그러니까 AI의 학습 과정이나 그 사용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 이 해석이 나온 거죠.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만해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, 그게 책 내용을 그냥 복붙한 게 아니라면 그 학습 행위 자체는 변형적 이용으로 괜찮을 수 있다. 뭐 이런 논리네요. 네, 그런 맥락입니다. 듣고 보니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, 근데 창작자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내 스타일이나 내용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좀 시장 가치를 위협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논쟁이 계속되는 거고요. 그런데 판결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? 엔스로픽이 만약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? 여기가 또 핵심 같은데요? 맞습니다. 바로 여기가 판결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데요.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느냐 이 문제죠. 아, 데이터 취득 방법? 네, 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요. 엔스로픽이 AI 훈련 데이터를 쓰려고 책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규모가 무려 700만 건 정도래요. 700만 건이요. 와, 네, 근데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는 겁니다. 불법 다운로드요? 네, 쉽게 말하면 이북 같은 걸로 합법적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불법 복제본을 썼냐?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못 댔다는 거예요. 아, 그럼 안 되죠. 이건 뭐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. 이렇게 판시를 한 거죠. 그러니까 AI 학습이라는 목적이 좋다고 해서 데이터를 얻는 취득 과정의 불법성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.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. 하긴 그런 당연한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는 오는 12월에 별도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와, 700만 건 불법 다운로드라니 배상액도 상당하겠네요. 그럼 이 판결 앞으로 AI 업계나 저작권 문제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?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비슷한 소송 많다고 들었는데요. 네, 그렇죠. 이 판결이 그래서 중요해요. AI 업계 입장에서는 공정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학습 자체는 괜찮을 수 있으니까요. 네, 일단 사용은 오케이. 뭐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. 그 데이터 어디서 어떻게 구했어?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. 아, 출처가 중요해졌다. 네. 지금 보면 뭐 오픈 AI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같은 큰 회사들도 작가들이나 언론사, 심지어 음반사들로부터
비슷한 소송에 막 휘말려 있거든요. 네,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. 이번 엔스로픽 판결이 이런 소송들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, 선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렇겠네요.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 보면 큰 저작권자들, 언론사나 출판사 같은 것들이랑 라이센스 계약을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잖아요. 네네, 그런 뉴스도 있었죠. 근데 그건 그거고 수많은 개인 창작자들의 저작물 이용 문제나 또 그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좀 복잡한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. 하긴 대형 회사랑 계약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. 맞습니다. 결국에는 기술 혁신을 막 밀어붙이는 힘이랑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, 이게 앞으로 계속될 핵심적인 질문일 겁니다. 네, 정리해보면 이번 판결은 AI 학습 결과물이 원본이랑 좀 다르면 그 사용 자체는 공정 이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. 하지만 학습에 쓴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완전히 별개 문제고, 만약 불법적인 취득이었다면 그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. 이걸 딱 명확히 한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사용과 취득의 분리, 이게 핵심이군요. 네, AI 시대의 저작권 논쟁에서 사용의 문제와 취득의 문제를 딱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법적 기준점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와 함께 AI 저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 판결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. 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법적으로 데이터의 사용과 취득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면 앞으로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좀 창의적인 아니면 좀 교묘한 전략들을 쓰게 될까요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이게 결국 AI 기술 발전 방향이나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. 기자님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